게 안 좋아져서 결국 다시 합쳤습니다. 저는 외동딸이고 신랑과 같은 학교를 나왔고 둘 다 약사예요. 친정 부모님이 약사시고 대형 병원을 끼고 있는 약국을 하고 계시고 저는 결혼 전부터 여기서 일하고 있고 신랑은 연구원으로 있다가 최근에 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은퇴하셔서 골프 치면서 여행을 다니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가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버는 거라고 즐기면서 사세요. 두 분이 젊어서 고생하셔서 이룬 거지만 아무리 바빠도 여행 다니고 많은 경험을 시켜주시며 자랐습니다. 시댁도 시아버지가 자수성가를 하셨고 지금은 노후자금은 물론 상가 건물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워낙 아끼며 사셔서 그런지 아껴도 너무 아끼십니다. 아주버님네는 얹혀 사는 것도 있고 하니 눈치 보면서 아끼면서 사는 것도 있고 아주버님도 어머님을 닮아서 그런지 아끼는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가 잘 번다는 이유로 저희가 돈 쓰는 건 아끼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직 저도 월급쟁이이고 약국이 연중 무휴이다 보니 집안 행사 때 참석 못할 때도 있는데 그걸 꼭 돈으로 보상받길 원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죄송해서 되도록 참석하려고 하고 못 가면 어머님이나 형님에게 용돈도 항상 챙겨드리고 해요.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형님이 하는 말이 아유 저번에 동서 안 와서 나 혼자 힘들었어. 나중에 허리도 아프고 다리가 퉁퉁 부었더라. 동서가 이번에 소고기를 사. 다음에 회도 사고 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형님이 더 바랍니다. 근데 시어머니도 평소엔 뭔 소고기냐 이 안 좋아서 본인은 삼겹살이 더 좋다. 회는 떠다 집에서 먹자 하시면서 저희가 살 때는 가만히 계시고 아무 말 안 하십니다. 또 명절에 모이면 항상 설거지는 제 몫이에요. 전날에 가서 음식 돕기도 하는데 그 전에 장 보고 손질해놓고 하는 게 더 힘든 거라고 형님이 설거지는 양심상 동서가 해 하면서 방으로 쏙 들어갑니다. 저도 일하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눈치껏 제가 나서서 하고 그러는데 말을 저렇게 얹으니까 너무 하기 싫습니다. 돈도 쓰고 일도 하면 마음이라도 편해야 하는데 마음도 불편할 거면 뭐하러 하나 싶은 거죠. 또 서로 위해주고 챙겨주는 분위기였다면 저도 뭐 내가 뭘 더 했니 그런 생각하지 않고 따를 텐데 언제나 본인이 일을 더 많이 했다 생색내면서도 저를 까내리니 늘 기분이 나쁜 상태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시댁은 아버님이 점심도 집에 와서 드시고 형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밥하느라 힘드실 때가 많습니다. 안 그래도 어차피 어머님 힘드시니까 환갑이실 때 식기세척기 사드리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걸 형님이 같이 쓸 생각하니까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진짜 형님이 너무 짜증나서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주말에 만나서 얘기하다가 신랑 퇴직금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형님이 이제 전염병도 풀렸고 어머님 환갑에 원래 가족여행 가려다가 못 갔으니 가족여행을 가자네요. 도련님 퇴직금으로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제가 웃으니 형님이 부모님이랑 여행 가는 게 아까워서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두 분이 원하시면 크루즈나 유럽 여행도 보내드릴 수 있죠. 그런데 그건 부모님이고 아주버님네까지 비용을 다 드릴 수는 없으니 그건 알아서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랬더니 형님 하는 말이 너무 치사하다면서 공돈이 생겼는데 야박하게 굴 거냐고 쓰는 김에 다 쓰라네요. 그래서 말했죠. 형님, 신랑이 힘들게 일해서 생긴 돈이지 꽁돈 아니에요. 말 가려서 하라고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했더니 자기 돈 없다고 무시하냐면서 방에 들어가서 울더라고요. 아버님이 됐다고 큰애가 말 실수한 건 맞으니 너희가 이해하고 그만 가라고 하셔서
나왔는데 아직까지 화가 안 풀립니다. 그런데 신랑은 부모님이 계신데 꼭 그렇게까지 말했어야 했냐는 입장이더라고요. 장인어른 장모님 여행 가시고 놀러 다니시는 거 보다가 맨날 집에서 밥하고 아둥바둥 사는 엄마 보면 짠해서 안쓰럽대요. 근데 돈이 없어서 못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아버님 당뇨가 있으셔서 밥을 신경 써야 한다고 어머님이 점심도 집에서 드시길 원하시는 거고 아주버님네 알아서 살라고 분가시키면 조카도 신경 안 쓰시고 자유로우실 텐데 본인이 그러시는 걸 어떡하느냐고요. 그리고 그걸 왜 우리 돈으로 해야 하나요? 우리 부모님은 두 분이 버시고 두 분이 쓰시는 거잖아요. 물론 옆에서 형님이 부추기는 게 더 꼴 보기 싫고 그러면서 자기도 한몫 챙기려는 게 열이 받더라고요. 이렇게 싸우다가 그럼 난 시부모님 만날 때 아주버님이랑은 같이 보기 싫으니 밖에서 따로 뵙던 우리 집으로 초대하던지 하라고 했습니다. 이걸 안 지키면 난 안 찾아뵐 테니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무조건 찾아뵈야 한다고 하면 난 이혼하겠다고요. 열받아서 두서없이 쓴 것 같은데 다시 읽기에도 짜증나서 그냥 올립니다. 제가 너무 모질게 구는 건가요? 어제는 저보고 형제가 없어서 모르는 거라고까지 하더라고요. 많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추가. 제가 글 쓸 때 형님에 대해서만 썼지 신랑에 대해서는 쓰지 않았었죠. 신랑은 본인의 생각이 문제라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생각보다 댓글이 많이 달렸고 험한 말이 많았지만 각성시켜야 하니 링크를 보내주고 읽게 했습니다. 충격을 받았는지 대답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집에 와서 와인 한잔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신랑이 처음 친정에 와보고는 충격을 받았었대요. 집안일을 해주시는 이모님이 준비를 다 해주시고 가는 거 엄마가 차리시고 해서 먹고 치울 땐 아빠가 헹궈서 식기세척기에 넣으시고 정리하는 걸 보고서요. 시댁 가면 시어머님이 종종거리시면서 음식을 하시고 정리하시고 외식도 안 좋아하셔서 거의 해드시고 하니 일이 많으시죠. 친정은 겨울에는 동남아로 골프 치러 다니시고 수시로 여행도 다니고 뮤지컬도 보고 문화생활 즐기시는 것도 그렇고요. 시어머니는 이모님들이 가끔 꽃구경 가자고 하시거나 하면 한 번씩 가시기는 하는데 원체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지는 않으세요. 시어머니의 문제인 건 아는데 이제 즐기면서 편하게 사셔도 되는데 왜 놓지 못하고 그러고 사시나 싶어 아들로서 안 됐기도 하고 화도 난다더군요. 그래서 그랬던 거지 장인 장모님이랑 비교하고 우리 엄마만 못 즐기고 산다 이런 건 아니었다고 미안하다고 했고요. 형님의 망언에 대해서는요. 아주버님이 군대 제대 후 20살이었던 형님이랑 임신해서 결혼해서 고생시킨 것도 있고 중간에 게임에 빠져서 돈 사고도 쳤고 사업한다고 말아먹은 것도 있고 해서 온 가족이 형님한테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대요. 그리고 임신하고 결혼하면서 친정이랑 절연한 거라 안쓰러운 마음도 있는데 형님이 저랑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묵인하는 것도 있다면서요. 첫인사가 형님은 임신해서 결혼해야 한다고 가서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고 저는 정식으로 결혼하고 싶다고 찾아뵌 거라 달랐겠죠. 결혼 준비도 형님네는 급하게 간단히 서둘러 진행했고 저희는 상견례하고 예단 예물하고 진행을 했거든요. 저희 결혼 전에 형님이 자신을 인사드리고 갈 곳 없어 짐 싸서 시댁에 들어왔지만 똑똑하고 잘난 며느리는 공주님 대하듯 모셔오는 것 같아 서럽고 초라하다고 울기도 했었다네요. 아무래도 시부모님과 아주버님네가 같이 사니까 다들 형님 눈치 보고 항상 같이 만나게 되니까 시어머님도 따로 저를 대할 일이 없으니 저보단 형님 신경을 더 쓴 것 같습니다. 명절에도 저희 친정 간다고 나서도 형님은 친정에 안 가서 애 두고 부부만 나가서 놀다 오라고 내보내기도 하고 그랬었다네요. 이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서 저도 놀랐습니다. 그렇다고 망언을 한 게 없던 일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되도록이면 시부모님만 밖에서 따로 만나던지 저희 집에 초대해서 보면서 같이 만나는 일은 피하기로 했고요.
우선은 시간이 좀 지나봐야 형님과의 관계는 알 것 같습니다. 저도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되면서 고민을 해야 해서요.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자기 처치를 저렇게 만든 자기 자신과 아주버님인 게 맞으니까 M1 저에게 하풀이하듯 보상 받으려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형님 입장이 딱한 거랑 그걸로 동서인 제가 참고 보상해줘야 하는 이유는 전혀 없으니까요. 아무튼 많은 댓글로 신랑을 각성시켜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 안쓰러워하는 건 형이 지 엄마 안쓰러워하고 여행 보내드리려면 지 돈으로 여행 보내드리는 거지. 님 남편이 그 집 호구도 아니고 퇴직금을 꽁돈이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정신이 아니네. 그간 열심히 일한 대가를 지는 평소에 일 안 해봤나? 형 회사 그만두고 퇴직금 받아 여행 갔다 오고 다시 일하라 그래보지. 그럼 입에 거품 물고 덤빌 텐데. 댓글이: 결혼할 때 형님네 찝찝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정신 못 차리면 진짜 이혼하고 연애만 하면서 혼자 살아요. 가서 도우미는 돈이라도 받지 이건 뭐 저런 것들한테 돈이며 선물 갖다 바치고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정말 양심 없네요 형님. 두 번째 사연. 결혼 1년차 맞벌이하는 새댁입니다. 바빠 죽겠는데 전화를 해서 자꾸 살림을 간섭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짜증나 죽겠습니다. 간단히 써볼게요. 시댁은 경기 북부 지역인데다가 교통편이 좋지 않아서 신랑은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자취를 했어요. 전업주부인 시어머니 닮아 남편도 깔끔한 성격이라 살림은 꽤 잘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스스로 어질러 놓은 것도 잘 치우고 요리도 간단한 건 곧잘해서 제가 터치할 부분이 거의 없는 사람이죠. 저는 바쁘신 맞벌이 부모님의 제가 태어날 때부터 도우미 아주머니가 집안일을 해주셔서 그런지 관심도 없었고 별로 소질도 없어요. 저희 집에도 일주일에 2번 도우미 아주머니 오셔서 청소, 빨래, 음식 해주시는 상태입니다. 청소나 빨래는 한다면 하겠지만 요리는 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결과물이 너무 안 좋고 스트레스를 받으니 안 하는 게 낫겠다가 저희 부부 결론이에요. 평생 전업주부인 시어머니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자꾸 해봐야지 느는 건데 언제까지 그럴 거냐, 나중엔 어떻게 살 거냐 매번 잔소리입니다. 상견례 할 때도 앞으로 살림 많이 배워야겠다고 하셨다가 저희 엄마가 단호하게 말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돈 기껏 돈 들여서 유학 보내고 석사까지 가르쳤는데 살림한다고 들어 앉힐 거면 이 결혼 안 시켜요 라고 해서 시어머니가 한동안 잠잠했었어요. 그런데 시댁 와서 밥 먹으라고 해서 가면 아무것도 안 해놓고 저보고 와서 도우라고 하시면서 자꾸 가르치시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저도 노력해봤는데 전 잘 안 될 것 같아요. 애초에 요리 가르치시려고 부르시는 거면 얘기를 해주세요. 신랑이랑 같이 배울게요. 저보다 더 요리를 잘하니까 제 집에서 하다가 안 되면 신랑이 도와주겠죠. 하니 다음부터는 말씀이 없으시네요. 시누이도 근처 사는데 임신하고 회사 그만두고선 돌대가는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산후조리 도와주시고 지금도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가서 도와주시는 걸로 알아요. 저번에 만났는데 아이 이유식을 사서 먹이더라고요. 별 생각 없이 요즘은 시판 이유식이 잘 나와서 많이들 사서 먹이나 보더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하루 종일 애 보느라 바쁜데 이거 만들고 할 시간에 더 놀아주고 쉬고 하니 얼마나 좋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죠. 맞아요 어머님, 저도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집에 8시야 돼야 오는데 그 시간에 뭐 해서 먹느니 사 먹는 게 빠르지만 아주머니가 밥이랑 국이랑 반찬을 해놓으시니 데워서 먹고 하는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또 한동안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다 아까 또 전화하셔서는 신랑은 재택근무 중이고 저는 출퇴근 중인데 하시는 말씀이 집에 갈 때 신랑 먹을 간식거리도 좀 사가지고 가라시네요. 어머님 제가 출퇴근을 왕복 1시간 반 정도 하고 전염병 때문에 마스크 쓰면서 대중교통 이용해서 조심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집에서 편하게 일하는 신랑이 운동 삼아 마트 가서 장 좀 봐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머님 제가 일하는 게 불만이시면 그만두고 요리 학원도 다니고 하면서 내주를 할게요. 이따 집에 가서 신랑이랑 상의 좀 해봐야겠습니다. 저 지하철 타야 돼서 먼저 끊을게요 하고 끊었습니다. 그동안 살림, 내조 등등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니 말이 예쁘게 안 나오고 점점 공격적이 되네요. 저보다 더 편한 조건으로 일하고 있는 신랑을 놔두고 자꾸 저보고 신랑 내조하라는 둥 이야기를 하시니 진짜 짜증이 납니다. 왜 시자 들어가는 말만 나와도 스트레스 받는다는 건지 알 것 같더라고요. 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전 굽힐 생각이 전혀 없고요. 제 라이프 스타일을 고집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후기. 퇴근하고 마침 친정 엄마가 전화가 왔길래 시어머니가 자꾸 남편 내조하라 시키고 살림 가르치려고 드신다 말해버렸습니다. 사실 전화만 안 오셨어도 그렇게까지 다 말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당연히 친정 엄마는 화가 나셨고요. 남편은 바로 친정으로 호출당하고 왔습니다. 엄마가 남편한테 내가 사돈 어른한테 바로 연락드릴 수도 있지만 괜히 얼굴 붉히기 싫어서 지금은 자네한테 말하는 거야. 결혼 때부터 나는 우리 딸 살림에 매여서 사는 여자로 안 만들 거라고 말했네. 그렇게 되지 않게 자네가 신경 많이 써야 할 거야. 우습게 듣지 말고 중간에서 처신 잘해주게 하셨습니다. 남편은 진땀을 뻘뻘 흘리고 친정에서 나오자마자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랑 단판을 지었나봐요. 다시는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라고. 아들 결혼 생활 망하는 지름길이라고요. 진짜 이제 참견 안 하시고 지적은 안 하시겠죠. 이제는 남편한테 시어머니 전화도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안 보고 안 듣고 사는 게 제일 속 편할 것 같습니다. 편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왜긴요 남의 집 딸이라 그래요. 본인 딸 아기 시판 이유식 먹이는 거 하루 종일 애 보느라 바쁜데 이거 만들고 할 시간에 더 놀아주고 쉬고 하니 얼마나 좋냐 하시잖아요. 님이 나중에 님 아기 시판 이유식 사 먹이면 대사가 달라집니다. 왜 그런 거 안 좋다더라. 직접 만들어서 먹여야지. 이럴걸요. 내 자식은 힘들어서 안 되고 남의 자식은 힘든지도 몰라요. 내 자식만 보이고 남의 자식은 안 보이거든요. 댓글이. 저는 돈 아까워서 도우미 아주머니 못 부르겠는데 젊을 때 요리 한번 배워보고 살림 한번 배워보는 게 그렇게 짜증날 일인가 싶네요. 평생 아주머니 부를 수도 없고 돈 아끼는 셈 치고 조금씩 연습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